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7세가 됐어요. 며칠 전에 아들이 명절 준비 때문에 집에 왔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 집에 물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리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뜨끔했어요.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찾다 보면 하루 종일 집안을 헤매고 있는 제 모습을요.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어요.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추억이 담겨 있어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물건들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물건들이 저를 편하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70세가 되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정리하자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제일 먼저 손을 댄 건 가구였어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올해 75세인데 지난달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의자가 8개나 놓여 있는 거예요. 할머니 의자가 참 많으시네요. 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이 하나씩 사다 주고 친척들이 이사 가면서 맡겨놓고 그런데 정작 우리 할아버지하고 나는 앉는 의자가 따로 있어서 나머지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할머니 댁을 보면서 우리 집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방에는 20년 전에 산 책상이 있고 딸이 시집 갈 때 가져가지 않은 화장대도 있고 리모컨이 고장난 오래된 텔레비전까지 그대로 놔둔 채로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매일 앉는 소파, 식탁, 침대 생각해 보니까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먼저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앉지 않는 의자 2개를 동네 복지관에 기부했어요. 다리가 흔들리는 작은 탁자도 버렸고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실이 훨씬 넓어 보이고 청소하기도 쉬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물건들에 둘러싸여 답답했던 기분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 집 거실에는 정말 필요한 가구만 남아 있어요. 남편과 제가 앉는 소파, 차를 마실 때 쓰는 테이블, 텔레비전장, 딱 그것만요. 그런데 오히려 더 아늑하고 편안해졌어요. 가구를 정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집은 가구로 가득 채워야 풍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만 두었을 때 비로소 진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손을 댄 건 옷장이었어요.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사시는 박영숙 씨 얘기를 해드릴까요? 박 씨는 얼마 전 딸과 함께 옷장을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영숙 씨, 옷장 정리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박 씨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해. 옷장을 열어봤더니 10년 전, 20년 전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는 거야. 딸이 나한테 이 옷을 언제 마지막으로 입었냐고 물어보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 박 씨는 딸과 함께 옷장 속 모든 옷을 꺼내서 세 더미로 나눴다고 해요. 자주 입는 옷, 가끔 입는 옷, 전혀 입지 않는 옷으로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전체 옷의 70%가 전혀 입지 않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박 씨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내어 옷장을 열어봤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며느리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10년 전에 산 코트, 살이 빠지면 입으려고 아껴둔 바지들. 이런 옷들이 옷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버리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언젠가 입을 수도 있는데 비싸게 산 건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하게 생각해 봤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앞으로 입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절반 이상을 정리했어요. 상태가 좋은 옷들은 동네 옷 나눔 행사에 기부했고 너무 낡은 것들은 걸레로 쓰기로 했어요. 지금 제 옷장은 정말 깔끔해요. 아침에 옷을 고르는 시간도 훨씬 짧아졌고요. 옷장을 열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들만 보이니까 기분도 좋아져요. 옷을 정리하면서 느낀 건 옷장은 과거의 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금의 저를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한 건 화장실이었어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최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달 밤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집에 있던 소화제를 먹었는데 다음날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5년 전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먹은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우리 집 약상자에 얼마나 많은 오래된 약들이 들어있는지를요. 최 아저씨는 퇴원 후 바로 집에 있는 모든 약을 점검했다고 해요.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미 복용을 중단한 처방약들이었어요. 최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집에 와서 바로 화장실 수납장을 열어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2년 전에 감기 걸렸을 때 받은 처방약,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소화제,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연고들이 가득했거든요. 세면용품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선물해준 화장품들 중에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개 있었고, 손톱만큼 남은 립스틱도 몇 개나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하나씩 점검해 보니까 정말 필요한 건 얼마 안 되더라고요. 혈압약, 평소에 쓰는 연고,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 몇 개, 나머지는 모두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약국에 가져가서 안전하게 처리했어요. 화장품들은 아까웠지만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지금 화장실 수납장은 정말 깔끔해요. 필요한 걸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유통기한 내에 있다는 안심도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약과 화장품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리한 건 서류였어요. 우리 동네에서 30년간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김 선생님은 정말 꼼꼼하신 분이에요. 모든 서류를 다 보관해 두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얼마 전 급하게 건강보험증을 찾다가 큰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했더니 김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병원에 급하게 가야 하는데 건강보험증을 못 찾겠는 거야.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3시간을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 알고 보니까 김 선생님 댁에는 30년치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공과금 영수증, 이미 보장이 끝난 보험 서류, 20년 전 가전제품 보증서까지 정작 필요한 건강보험증은 그 서류 더미 속 어딘가에 묻혀 있었던 거죠. 김 선생님은 그날 이후 서류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해요. 일주일간 매일 조금씩 정리해서 정말 필요한 서류만 남기셨다고 해요.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덜컥 겁이 났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서류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이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어요. 작은 방 한편에 있는 서랍장을 열어봤더니 정말 놀랐어요. 10년 전 전기요금 고지서, 이미 고장나서 버린 세탁기 보증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받은 상장들,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김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최근 3년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파일에 정리하고 그 방법대로 했어요. 최근 3년간 공과금 영수증, 병원 진료 기록, 보험 서류 등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어요. 개인정보가 있는 건 반드시 파쇄했고요. 정리하고 나니까 정말 시원했어요. 이제 필요한 서류를 찾는데 몇 분이면 충분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류 더미를 볼 때마다 느꼈던 스트레스가 사라진 거예요. 서류 정리를 하면서 깨달은 건 종이는 정말 빨리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오는 우편물도 바로바로 분류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보관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손댄 곳이 주방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손맛으로 유명한 장할머니가 있는데 얼마 전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요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 뭘 하나 꺼내려면 이것저것 치워야 하고. 할머니 댁에 가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주방 서랍에는 똑같은 국자가 5개, 찜기는 3개나 있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만 쓰고 계시더라고요. 냄비도 크고 작은 것들이 수십 개가 넘게 있었는데 할머니 혼자서는 큰 것들은 들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할머니, 이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쓴 웃음을 지으시며 답하시더라고요. 글쎄 아들, 딸들이 하나씩 사다 주고 또 아까워서 못 버리고 그런데 정작 요리할 때는 늘 쓰던 것만 쓰게 되더라고. 할머니 말씀을 듣고 우리 집 주방도 점검해 봤어요. 정말 비슷했어요. 믹서기, 압력밥솥, 전기 그릴.
살 때는 요긴하게 쓸 것 같았는데 몇 번 쓰고는 창고 신세가 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그릇들이었어요. 명절 때나 손님 올 때 쓰려고 모아둔 접시들이 수납장 가득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손님을 부를 일도 거의 없어졌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어 주품을 대대적으로 정리했어요. 10년간 한 번도 안 쓴 제빵기는 동네 주민센터에 기부했고 깨지거나 변색된 그릇들은 과감하게 버렸어요. 중복되는 조리 도구들도 하나씩만 남기고 정리했어요. 지금 우리 주방은 정말 깔끔해요. 요리할 때 필요한 걸 바로바로 꺼낼 수 있고 설거지도 훨씬 간단해졌어요. 무엇보다 요리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주방용품을 정리하면서 느낀 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요리를 더 잘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꼭 필요한 것들만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요리할 수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한 건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어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정아주머니는 올해 초 시골에 있던 시댁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해요. 40년간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웠던 게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어요. 정아주머니가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복잡한 심정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손수 떠주신 스웨터, 아이들 어렸을 때 그림 남편이 장사 처음 시작할 때 받은 편지들. 하나하나 다 소중한 추억이잖아요. 그런데 다 가져올 수도 없고 결국 정아주머니는 정말 특별한 몇 가지만 선별해서 가져오기로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 유품 중에서는 반지 하나와 자주 입으시던 한복 한 벌, 아이들 물건 중에서는 첫돌 사진과 상장 몇 장만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니까 더 의미가 깊어진 것 같거든요. 정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우리 집 곳곳에 쌓인 추억의 물건들이 생각났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그림, 가족 여행 때 산 기념품들, 친구들이 보내준 카드들, 이런 것들이 상자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추억이니까요. 하지만 솔직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 물건들을 언제 마지막으로 꺼내어 봤을까요? 대부분 몇 년간 상자 속에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아주머니처럼 정말 특별한 것들만 선별하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앨범으로 정리하고 편지들은 몇 통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찍어 두었어요. 여행 기념품들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것 몇 개만 남겼고요. 이제 남은 추억의 물건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 뿐이에요. 가끔 꺼내어 보면 그때의 기억이 더 생생하게 떠올라요. 양이 적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보게 되고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추억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건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많다고 해서 추억이 더 많이 보존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정리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아까웠고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리를 마치고 나니까 정말 후련했어요. 집이 넓어진 것 같고 청소하기도 편해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물건들에 둘러싸여 답답했던 기분이 사라지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아있으니까 모든 게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70세 전에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들인지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인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놓아줄 때가 아닐까요? 저처럼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 집이 정말 좋아요.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은 정말 상쾌해요. 여러분도 이런 기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